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최보윤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 인에서는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종이팩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기업, 지속 가능한 리필 라이프를 제안하는 리필리의 김재원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청춘의 이야기부터 주거 문제를 다룬 독립영화까지 9월 극장가를 찾아오는 다양한 장르의 신작 영화들을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외식이 제한되면서 특별한 날 찾았던 밀키트가 생활 전반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재료 원물이 그대로 담겨 신선한 배송이 관건인 밀키트에 배송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엔데믹 이후로 외식 수요가 늘면서 밀키트 시장이 침체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밀키트 시장의 성장세는 매섭기만 한 추세입니다.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17년 100억 원에서 지난해 2,587억 원으로 4년 새 26배가량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3,400억 원, 내년에는 4,3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론칭한 국내 한 밀키트 브랜드는 최근 논산 공장에 밀키트 전용 라인을 구축하고 기존 냉장 제품에서 냉동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또 다른 식품업체는 이번 달 냉동 밀키트 제품을 처음 출시하며 밀키트 사업에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냉장에서 냉동, 특별 메뉴에서 일상 메뉴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 밀키트 업계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의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최초 원전의 터빈 건설 사업을 따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 단위 원전 수출에 성공한 건 지난 2008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인데요. 우리 원전 건설 기술은 낮은 단가로 예정된 시점까지 원전 건설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전 수출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현재 체코와 폴란드 원전 건설 수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업계도 그동안 수주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수주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로 원전 생태계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집트 원전 건설에는 국내 기자재 업체 10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높은 기술력과 함께 탄탄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원전 수주에 연이어 성공한다면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펼쳐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기회이자 위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셀 업체를 겨냥하면서 반사수혜가 예상되지만 광물, 소재 등 전체 배터리 산업으로 시각을 넓히면 국내 배터리 업계의 약점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배터리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하고 있는데 법안에 따라 이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 업체들의 광산업체 인수가 직접적인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전문가들은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사 모두 셀 제조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인력이 그쪽으로 쏠리는 측면도 있다며 중소업체들의 인력난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인력을 통해 해결하는 단기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이팩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리필리의 김재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플라스틱 대체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종이팩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 기존에 우유만 담았던 종이팩에 생활용품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담아 생산 제조하는 친환경 ESG 스타트업 리필리. 이들은 다용도 종이팩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세상의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팩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친환경 종이팩 패키징 솔루션 스타트업 리필리의 김재원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는 플라스틱보다 저렴하고 재활용이 더 쉬운 종이팩에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용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담아서 생산 제조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리필리의 회사명은 이제 저희가 리필 제품의 품목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리필용 제품들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친환경 용기에 담아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유팩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유해균부터 효과적으로 차단을 되거든요. 근데 알고 계시는 우유가 담겨져 있는 종이팩은 안에 천연 펄프라든지 PE 코팅이 작게 함유가 돼서 욕실이나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흐물흐물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연 펄프의 함유량과 PE 코팅, 알루미늄 코팅이 겹겹이 더 두껍게 함유량이 되면서 습도가 높은 곳이라도 그런 모양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장점에서 일반적으로 식료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용품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들을 종이팩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이게 종이팩 멀리서 봤을 때 우유로 보통 알고 있는 명 형태잖아요. 근데 가까이 봤을 때 주방세제네, 세탁세제네라는 것을 보시고 알고 나서는 신기하다라는 반응이 가장 먼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 보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기존에 우유가 담겨져 있던 종이팩이다 보니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신선하고 친환경에 가까운 물질이 안에 담겨 있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재활용이 더 쉽다라는 점에서 많은 공감을 해주셨고, 그래서 친환경 브랜드와 이 종이팩이라는 것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종이팩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폐기되는 모든 과정들을 들여다보면요, 플라스틱과 대비했을 때 탄소 배출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먼저 기존의 플라스틱을 종이팩으로 대체를 했을 때 이런 환경적인 임팩트가 있고요. 또 플라스틱 용기에 대비해서 종이팩이 2배 정도에서 많게는 3배 정도가 저렴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종이팩 제품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저희가 그렇게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종이팩을 종이 수거함에 분리배출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불가피하게 종이팩 수거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분들이 이것도 종이니까 종이로 분리배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환경부에서 최근 4개에서 5개 도시를 중점으로 시범 사업을 종이팩 수거함을 전국 단위로 깔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종이팩 수거함이 많이 보이시게 되면은 이 종이팩 제품을 다 사용하시고 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린 후에
우려서 축적하시고 분리 배출하시면 제일 좋고요. 저희가 이제 재활용 폐활용 업체 관계자분들과 만나 보면은 이제 오려지지 않아도 그걸 압축하는 방식으로 수거를 해서 분리 배출하고 또 재활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되도록이면은 압축하면은 더 많은 종이팩을 수거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척하고 말려서 오린 다음에 쌓아서 기존에 가까운 주민센터라든지 제로웨이스트 샵이라든지 리필 스테이션에 제공을 해주시면은 포인트라든지 휴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는 제가 환경 분야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있는데 좀 제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본 게 있어요. 그게 영국과 네덜란드의 연구진 분들이 실제 건강한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혈액 채취를 검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플라스틱이 계속 잘게 쪼개지면서 토지와 수질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 중까지 이제 떠다니면서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아직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플라스틱을 아예 다 못 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친환경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면서 더 나은 방식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플라스틱을 종이팩 제품으로 대체를 한다면은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 구조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 창업하기 전에 탄소 배출권 컨설팅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탄소 배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또 거래 제도가 생기면서 또 기업들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동향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들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쪽 산업계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런 인식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종이팩으로 처음에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스타트업 사례를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종이팩에 대해서 자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가볍고 물과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용기이고 다른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이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고무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을 100%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재활용, 폐활용 업체의 시스템을 보면은 그 개발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종이팩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왔고 거기에 따라서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용기보다도 종이팩을 사용했을 때 환경적으로 재활용이 더 쉽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사용한 것도 있고 다른 용기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도 더 합리적인 가격에 똑같은 플라스틱 제품과 종이팩을 둔다고 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먼저는 국내에서 종이팩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던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 기술 기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부하고 또 여기에 맞는 엔지니어분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엔지니어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종이팩이라는 게 일반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타기도 하고 갑자기 접합이 안 되기도 하고 습도에 따라서 또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종이팩이 완제품으로 될 수 있기까지 실링,
충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이 오래 걸렸고 그 결과 끝에 저희가 종이팩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우유만 담겨져 있던 이 종이팩 시장을 생활용품부터 화장품 다양한 품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감사하게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직장을 나왔을 때는 가족부터 주변 친구들이 많이 말렸었어요. 왜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나오냐. 저는 반대로 직장을 다니는 게 불안했었고 경제적 통제권이 회사가 아닌 제가 갖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가족이라는 사회적 가장 작은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사회적, 환경적 더 나아가서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구성원들을 잘 케어하고 좋은 회사 문화를 만들고 또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지면은 또 사용되고 있는 고객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종이팩 모양이 전 세계적으로 지붕 모양으로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이라든지 타원형이라든지 각각 용도에 맞춰서 모양을 변형하는 것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더 많은 곳에 이 종이팩이 사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리필리는 이 종이팩에 다양한 제품을 담아서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환경적인 임팩트와 사회적인 임팩트를 중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회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을 되도록 많은 품목에서 종이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종이팩에 담긴 제품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수출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종이팩 제품을 잘 보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종이팩 제품을 많이 만들고 시중에 보이게 될 텐데요.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